김성환의 시사야. 사성과 담을 쌓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청년들의 은둔형 외톨이 현상.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죠. 특히 코로나19 이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들이 왜 세상과 등진 건지 전국 최초로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서울시의 이자영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서울시가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한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울시가요, 사실 2020년부터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 청년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를 위해서 자조 모임이나 관계기술 증진,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사업은 시작했는데 고립운동 청년의 규모나 특성 등 정확한 통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 아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이 조례에 우리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립 은둔 청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은둔에 대한 정의는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었지만 고립에 대해서는 통일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 조사에 앞서서 정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서울시립대 교수진하고 자문단 구성하고 기존 문헌 등을 토대로 고립, 은둔 이거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내용은 세부적으로 우선 은둔을 말씀드릴게요. 은둔은 우리가 거의 집 밖에, 방 밖에 안 나가는,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고 외출이 거의 없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최근 한 달 이내에는 직업이나 구직 활동이 없던 경우로 정의를 하게 되었고요. 은둔보다 고립은 좀 더 넓습니다. 은둔은 고립이 조금 더 상태는 좋은 건데요.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 중에서 이 중 하나만 해당되면서 6개월 이상 이 상태가 유지된 경우로 보았고요. 정서적 고립은 뭐냐면 중요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고요. 물리적 고립은 친한 친구나 이런 사람들과의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 빼고 대면 교류가 1년에 거의 한두 번이야. 이런 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세분화해서 개념 정리도 하고 조사를 하셨네요. 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한 이제 4가지 유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서울시에는 몇 명 정도 있는지가 이번에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됐습니까? 네. 저희가 우선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외출이 적고 사회적 교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면 조사가 어려워서 온라인 조사를 했다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규모 파악하기 위해서 청년 가구원이 포함된 5,221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단위 조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 가구 안에 청년 가구원이 고립, 은둔 상태인지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고 이 받은 응답이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계청 인구 총조사 데이터를 반영해서 성별, 연령, 자치구별 인구 이런 가중치를 적용했어요. 그 결과 고립 운동 청년 비율이 4.5%를 추정하게 되었어요. 이는 서울시 인구에 적용했더니 최대 한 12만 9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고립하고 은둔도 구분이 됩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립은 이제 정서적으로만 떨어져 있어도 고립이고 물리적으로만 되어도 고립인데 은둔은 아예 방 밖으로 잘 안 나가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네. 그 개념은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숫자가 분리가 됐는지 그러니까 고립 은둔을 하나로 묶어서 12만 9천 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립은 몇 명, 은둔은 몇 명 이렇게 또 구분이 가능했는지가 궁금해서요. 네네, 가능합니다. 고립 이 전체 비율 중에 은둔 한 1.2%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유형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은둔이 훨씬 더 심각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고립 은둔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제일 많았습니까? 네네. 다양한 원인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3대 원인이 심리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실직과 취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학교에서 사회로 유행하는 시기인 만큼 실직이나 취업난 같은 이런 일자리와 관련된 어려움이 청년들한테 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성인기 전후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떤 개인적 경험들이 은둔 고립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나요? 네. 이게 성인기 전과 후에 원인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예. 성인이 되기 전에는 가족관계,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구랑 정서적으로 힘들거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경험, 또는 이제 교우관계, 따돌림, 이런 데에 대한 원인이 많았고요. 네. 성인이 되고 나서는 대부분 취업 실패,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갔거나, 제 나이에 취업을 못했거나,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낸 기간,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서 은둔을 얘기할 때 외출을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실제 은둔 기간으로 따지면 훨씬 더 긴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얼마나 지속되었나 봤을 때 우선 제일 많았던 기간은 다행히 1년에서 3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년에서 5년 미만, 10년 이상 이런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약간 특이한 상황은 이제 고립하고 은둔하고 다른데 고립 생활이 5년 이상 장기화된 청년의 비율이 한 41%로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네, 서울시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이렇게 은둔 고립 생활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고립 은둔 청년들의 몸과 마음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이 고립 은둔 청년들이 일반 청년에 비해서 이제 주관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건강 상태를 더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그래서 정신건강 관련 약물 복용 비율을 봐도 일반 청년의 한 2배 이상 높았고, 이분들 중에 10명에 한 8명 정도는 가벼운 수준 이상의 우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하고 이런 우울증 예방 관리, 진단 치료, 이런 정책을 연기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립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삶의 의지가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극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체 조사 결과도 있습니까? 네네. 10명 중 5명 이상 한 55.7%는 내가 이 생활을 벗어나야지 하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네. 실제 한 10명 중 4명 이상 43% 정도는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해봤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좀 희망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분들의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서 상태가 좋아지도록 노력을 해봐야죠. 네. 근데 서울시에서 고립 은둔 청년을 발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2020년부터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는데요. 우선 고립 청년들에게는 사례관리, 관계기술, 진로탐색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은둔 청년은 특히 이제 함께 생활하면서 규칙적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 그래서 공동생활 프로그램도 파일럿 규모로 작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전문가 심리 상담, 미술 치료, 운동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병행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좀 효과가 있습니까? 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70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고립 청년 참여자 중에서 한 64명이 취업에 성공을 했고, 123명은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이나 이런 다양한 구직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운동 청년 대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예. 운동 성향이 낮아지고 자아중심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운동 청년 중에 한 20명은 실제 집 밖으로 나와서 취업도 하고 일경험, 대학 진학 이런 식으로 좀 자립에 성공한 케이스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성공 사례들이 있다는 게 네. 뭔가를 더 사업을 해도 되겠구나. 또 네. 이런 사업의 방향들을 만들어 나가면 은둔 고립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또 오히려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조사 결과 바탕으로 어떤 지원 방안을 구상 중에 있으십니까? 네. 올해 3월 중에 이런 고립 운둔 청년을 위한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예. 이를 위해서 먼저 이제 대학병원과 협력을 통해서 이런 청년들의 지원이 상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문적인 의료 진단까지 가능하도록 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고립운동 청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청년의 마음건강 사업하고도 연계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고립운동 청년이 자기가 사실 고립인지 운둔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해서 선발하고 정확하게 이분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유형을 분류해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할 계획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고립운동 청년이 이제 약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마음공감 비전센터라는 이런 시설도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 센터에서는 이제 사업 참여자들이 단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받고 저희의 사업의 성과도 평가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이 이루어지는 이런 원스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인터뷰 들으시고요.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4222님께서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에 고립된 청년이 그렇게 많다니 큰 걱정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가슴 아프네요.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와 주변의 따뜻한 관심으로 이 정서적 사각지대에 처한 청년들 빨리 발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좀 세상 밖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자영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장이었습니다.